그동안은 시민의 재산권을 억압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를 왜 인제 규제 완화를 왜 인제하는지 이분들이 반포를 무진장 좋아하시는구나. 이 반포를 띄우기 위해서 진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자, 2월 12일 수요일 오늘 서울시가 드디어 5년 만에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해지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어떤 지역이 어떻게 해지가 됐으며 남아있는 지역은 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계속해서 남아있는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지 이후에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포괄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서울시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한다고 합니다. 과감한 규제 완화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 이 대목에서 저는 첫 헤드라인에서 좀 어이가 없었던 게,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은 시민의 재산권을 억압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면 지금 현재 아직까지 남아있는 지역은 재산권을 보호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인지, 일단 제목부터는 전 어설픕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 5년 동안 하면서 과연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수백 군데의 아파트 단지들 혹은 재개발 지역들이 가격이 안 올랐냐? 아니라는 거죠. 오를 만큼 다 올랐다. 반면에 강남권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 대한 풍선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신축과 똘똘한 한 채로 인해서 30평대 아파트가 60억까지 찍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난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큰 어떻게 보면 병폐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거나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한다고 하니까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요, 국제교류 복합지구에 특히 이제 잠실이라든가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같은 재건축 아파트 14곳은 놔두고요. 나머지는 해제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단순하게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 주변에 있는 아파트 14곳을 유지한다라는 걸로 끝내시면 안 되고, 앞으로 서울에서 혹은 강남에서 중심권이 삼성역과 잠실일대가 중심이 되겠구나. 정말 중요한 자리고, 이 지역의 투기 수요가 앞으로도 많이 몰릴 걸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신축이 될 것들은 앞으로 절대 풀 일이 없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또 신속통합기획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이 6곳도 즉시를 해제하고요. 2027년까지 나머지 59곳도 순차적으로 해제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그동안은 무슨 무슨 지역, 무슨 지구 이렇게 광범위한 규제였다면 앞으로 핀셋 규제를 하겠다. 그러니까 꼭 집어서 잠실에 있는 무슨 아파트만 꼭 집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조합 설립 인가 완료 시 해제 등 시점을 구체화시키겠다. 그러니까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금 땡겨서 조합 설립 인가 완료가 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안 받아도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연구 용역 결과 지정 초기에는 효과가 있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효과가 감소됐다. 이거는 꼭 연구 용역을 해야지만 알 수 있는 내용인가요? 가정주부들도 누구나 알고 수 있는 내용인데, 어쨌거나 효과가 감소해서 시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반대로 투기 수요가 발생할 경우 즉시 재지정하겠다. 근데 이것도 말이 웃긴 게, 본인들이 연구 용역 결과 초기에는 효과가 있었대.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효과가 없었는데, 이 효과가 없었던 거를 투기 수요가 발생하면 다시 재지정하겠다. 이것도 저는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일부 지역들이 이번에 많이 해제가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일 오세훈 시장이 직접 기획한 규제풀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철폐해달라는 시민 의견에 서울시가 신속 검토 후 원하는 답변을 내놨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자, 토지거래 허가제는요, 개발 예정지나 개발 지역들의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인 거래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 주택, 상가, 토지 등
거래 시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2년간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만 허용하며 임대나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이른바 갭 투자는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아이러니한 게 사실상 지금 재건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갭 투자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맞죠? 뭐 30억짜리 아파트에 전세가 뭐 4억, 5억, 6억인데 이게 무슨 뭐 30억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이 4억, 5억, 6억 없어서 집을 못 살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갭 투자를 막기 위해서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강남권 일대에 있는 뭐 청담이라든가 압구정, 잠실, 대치, 삼성역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을 토지거래 허가로 계속해서 묶어놓겠다? 이거는 저는 사실상 좀 이해가 안 갑니다. 현재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다 아시죠? 대치, 삼성, 청담, 잠실이고요. 그리고 그 지역들이 국제교류 복합지구 일대잖아요. 그리고 압구정동이라든가 여의도라든가 목동, 성수동 이런 지역들이 지금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또 이제 신속통합 민간 재개발 여기도 사실상 말은 많아요. 신속통합은 토지거래 허가로 묶이고 모아타운은 지금 묶어놓지 않았단 말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거래하기가 편하고, 또 향후에 특히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재개발을 보고 들어갔다가 일정 금액 이상의 시세 차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게 사실상 모아타운이란 말이죠. 왜?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갭 투자를 해놨다가 2년만 있으면 비과세가 되잖아요. 특히 자녀분 명의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모아타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고 신속통합과 공공재개발 이 두 가지만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고 있다. 구역 지정과 동시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자로요, 국제교류 복합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 14곳을 제외한 모든 아파트 신속통합기획 6곳 포함해서 이런 곳이 즉시 해제가 된다. 그래서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즉시 해제한다는 거니까 사실상 거의 대부분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해제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몰릴 만한 재건축 단지들만 14곳을 빼놓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에 대해서도 즉시 지정을 해제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신통으로 재개발이 진행된 지역들이 지금 조합설립 인가가 나면 계속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2027년까지 총 59곳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지금 신속통합 민간재개발 투자하신 분들이라든가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조금만 기다리시든지, 아니면 조합에서 빨리 힘을 밀어붙여서 동의율도 높이고 빨리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 것이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지름길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아무래도 해지가 되면 거래가 자유로우니까 신속통합 민간재개발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조합설립 인가가 되면 확정된 곳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보다 투자 수요들이 들어가기가 훨씬 많겠죠.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지금 한강변에 성수동이라든가 한남동 같은 데는 너무 비싸잖아요. 그리고 방배동 재개발도 너무 비싸. 그런데 뭐 마포구라든가 광진구 같은 건 지역이라든가 성동구 지역에 한강변에 있는 재개발 물건을 좀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지역들 중에서 신속통합으로 묶인 지역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 자양동 신속통합 같은 지역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지역들이 뭐 마포구에도 있고 성동구에도 있는데, 이렇게 신통으로 한강변에 묶인 지역들을 투자하고 싶은데도 지금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보니까 자녀 이름으로 사고 싶은데 아직 미혼이고, 이런 분들이 지금 이 신통 지역들 중에서도 인지도가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서울시 방침대로 조합 설립 인가 이후 이 지역들이 순차적으로 해제가 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투자자들이 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통 지역 같은 경우는 올해 말 4곳, 내년에 39곳, 2027년에 10곳 정도의 사업지가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니까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다리셨으면 좋겠고,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업이 구체화된 곳이죠. 국제교류 복합지구 주변에 있는 14곳이라든가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이런 지역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지역들이죠. 이런 지역들 34곳, 그리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이 있죠. 어디죠? 강남 3구랑 용산구입니다. 그리고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재개발 14곳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관리 처분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한다. 무슨 얘기냐? 강남 3구와 용산구 같은 경우는 투기 과열지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속통합 민간재개발인데 지금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야. 지정일부터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니까. 그런데 여기를 내가 아까 제가 조합원들이 빨리 의지를 모아서 조합 설립 인가가 되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가 풀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서초구, 송파구, 강남구나 용산구에 있는 신속통합 기획으로 진행되는 곳들은 조합 설립 인가가 나더라도 안 풀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풀어주겠다? 관리 처분이 반드시 떨어져야지만 이 토지거래 허가를 풀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하셔야지 돼요.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강남 3구와 용산구와 그 외 지역들은 별개로 움직이는 시장이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해지되는 시점이 다르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죠?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분양 신청이 종료가 돼서 권리관계가 최종 확정되는 시기라서 투기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볼 수가 있다고 서울시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서울시 생각인 거고요.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는 더 높은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그런데도 좀 더 확실하고 로얄층 로얄동을 또 원하시는 분들은 관리처분인가 이후까지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현금 유동성이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이 대목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시는 그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거나 이미 개발이 완료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매년 재지정을 거듭하다 보니 거주 이전의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많았다며 규제 완화 이유를 발표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왜 인제 규제 완화를 왜 인제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이 서울시장님이 혹은 서울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신 뭐 이런 뭐 연구원들도 있을 거고 담당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분들이 반포를 무진장 좋아하시는구나. 이 반포를 띄우기 위해서 진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토지거래 기간 5년 동안 반포랑 예를 들어서 강남 뭐 대치동이든 뭐 어디든 같은 금액대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 정도 올라가는데 여기는 토지거래로 지정이 되고 여기는 지정이 안 되면서 여기가 이만큼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네는 이제 뭐 할까요? 키 맞추기를 하겠죠. 그죠?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이 폐지가 되면서 각 지역들의 대장주들이 있을 겁니다. 청담 느에리라든가 대치동 레미안 팰리스라든가 잠실의 또 이제 엘리트 같은 애들 뭐 이런 친구들이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지로 인해서 이런 지역들의 가치가 올라가. 그럼 누구의 가치가 올라갈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은 되어 있지만 거래가 쉽지는 않은 그 주변에 있는 대치동 음마라든가 압구정이라든가 아니면 잠실의 아시아 선수촌이라든가 잠실중앙 5단지의 가치가 조용하게 스물스물 올라가겠죠. 왜? 주변의 아파트 시세가 높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신축 아파트의 가치를 높이는 꼴이 되는 거고 신축 아파트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은 결국 조합원에 대한 리스크라든가 분양가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신축을 원하는 수요자들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 입골 신축이다 보니까 이 똘똘한 한 채와 신축을 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이 불만이실 수도 있는 겁니다. 왜? 나중에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지역에 투자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자료를 좀 보면 당초에는 305개 아파트에서 지금은 14개 정도의 아파트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해놨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지도를 보면서 좀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지금 과거에는요, 강남의 중심이 이제 강남역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삼성동의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들어오죠. 그죠? 이게 이제 강남 테헤란로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방배동 쪽에 또 글로벌 비즈니스 타워, 서리풀공원이나 정보사 부지에 또 업무타운이 하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테헤란로를 기준으로 방배동에 강남역에 삼성역에 세 군데 어마어마한 글로벌 업무타운들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강남역은 완성형이고요. 자, 그러면서 삼성 강남역 일대만 보면요. 잠실 쪽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 신축이 될 것들 있잖아요. 뭐 장미라든가 아니면 잠실중앙 5단지라든가 아시아 선수촌이라든가 이런 친구들. 그리고 대치권에서 보면 이 음마 아파트라든가 우선미라든가 주변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 청담동부터 시작해서 반포까지 이어지는 이 한강변 벨트가 아무래도 그리고 위쪽으로는 성수동 같은 지역들과 뭐 광장동 같은 재건축 아파트들도 인기가 많겠죠. 이런 지역들이 강남과 인접성이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갔고
또 이 강남 주변에 있는 삼성역이라든가 강남구청역이라든가 청담역이라든가 선릉역 주변에 있는 빌라촌이라든가 이 잠실 삼전역이라든가 석촌 고분역이라든가 잠실역 주변에 있는 빌라촌들도 저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방배역 주변은 얘기할 것도 없고요. 또 북쪽으로 올라가면 또 이제 이 자양동 같은 지역들이 있을 거고요. 결국에는 이 개발이라는 게 축이 중요한데 테헤란로기 축이 있을 거고요. 또 북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축이 있을 겁니다. 이게 어디냐면 청량리, 왕십리, 성수, 자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군자라는 동네가 있을 수도 있죠. 이 주변에 좀 저평가된 지역들. 청량리랑 왕십리는 얘기 하나만 안 하잖아요. 이런 지역들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또 용산을 중심으로 서쪽에서 보면 아무래도 이제 목동이라는 지역과 영등포라는 지역과 여의도라는 지역들이 있는데, 이 지역에서 또 중심이 되는 지역은 당연히 도심과 서울역과 용산과 노량진과 여의도와 그리고 합정, 홍대, 충정로, 공덕역이 될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 이 축들을 여러분들이 잘 연결을 하면 이 축 안에서 또 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마포구 이 내기축 안에 들어와 있는 지역들이라든가 노량진 주변 지역들이라든가 그리고 이 도심권의 신당동 주변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공략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지 지역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 투기과열 지역으로 지정된 곳 이런 게 입지라든가 물건들의 특징을 보면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많은 분들이 선호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지역들이 어디냐면 상급지, 그러니까 강남권 11개 구를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강남구 포함, 서초구 포함, 송파구 포함해서 강남권의 11개 구, 마포, 용산, 성동, 서초, 송파, 강남, 그죠? 그리고 동작, 그리고 광진구, 그리고 강동구, 그리고 동대문구라든가 중구 이런 지역이 상급 11개 구고요. 이런 지역들 중에서 신축이 될 것들, 그러니까 재개발이 됐거나 아니면 재건축이 될 만한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선점 투자를 하셔야지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물건이 돈이 되는 세상이 아닌 입지가 지금 돈이 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희소성이란 얘기 아시죠? 희소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 현금과 금 둘 중에 누가 희소성이 높죠? 그죠? 금이 희소성이 높습니다. 금이 희소성이 높은 이유는 현금은요, 어떤 정권이 됐든 간에 마음만 먹으면 돈을 얼마든지 많이 찍어낼 수 있고 인플레이션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이라는 것은 채굴량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화폐 가치보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금의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금 한 돈에 지금 50만 원, 60만 원 정도 하는 시대가 왔잖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렇게 채굴량이 정해져 있는 금처럼 누구나 원하고 누구나 찾는 그런 입지에 있는 물건들 중에서 향후에 개발이 될 만한 물건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선점을 하신다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는 여러분들이 지금보다는 좀 더 편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5년 후, 10년 후에 금을 많이 사놨다고 생각하면 지금부터 좀 편하겠죠. 5년 전, 10년 전에 우리가 한남 뉴타운이라든가 아니면 잠실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서울의 위치가 좋은 재개발 재건축 등을 한두 개 사놨다면 지금보다 마음의 여유는 훨씬 편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 같은 희소성이 있고 채굴량이 정해져 있는 이런 우량 상품을 지금부터 미리 선점 투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밝은 세상, 조금 더 마음적인 여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 랜드스타일스 사무실에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 세미나에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후에 시장에 대한 변화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대처를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그리고 제2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처럼 인기가 있을 만한 지역은 어딘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을 저희가 엄선해서 이번 세미나에 오시는 분들한테 선물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이번 주 토요일 날 1시에 하는 세미나 여러분들 꼭 참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